안녕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꾸로 아는 의학상식,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꾸로 알기 때문에 환자들은 분통이 터지고 또 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막 그 치료의 방향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원래 이제 건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건강검진 했더니 당신 당뇨야. 당신 심장병이야. 당신 암이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의심스러워 하는 게 뭐냐. 이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아무 아픈 데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산도 잘 타고, 근데 내가 무슨, 환자야. 특히, 암은 엄청난 증상이 나타날 거야. 폐암 그럼 피토하고, 무슨 대장암 그럼 혈변 보고, 복수 차고, 아니요. 우리 병원은 전부 다 암 환자만, 100% 암 환자만 오는 병원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100명 중에서 99명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이미 어떠한 암에 대한 합병증이 나타나서 응급실에 가서 진단을 받게 돼요. 또 이제 유방암은 예외적인데, 모든 그러니까 암 중에서 본인이 만지고 볼 수가 있는 게 많이 자랐을 때, 피부암하고 유방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몸 안속에 있으니까 본인이 보이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는 이제 자가검진 하잖아요. 그죠? 생리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뭔가 몽우리가 만져져서 이제 가서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40, 50명 중에 한 명만 암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양성 종양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양성 종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암 말기래요. 이런 얘기하고. 나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질병들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에 정기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특히나 어떤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가족력이 있는 질병이나 위험 요소에 노출된 질병에 대해서는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자주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알고 있는 의학상식, 잘못 알고 있는 의학상식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병원 가서 검사하면 바로 진단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작년에 무슨 대학병원 가서 200만 원 주고 싹 다 검사했어. 깨끗하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병도 없어. 또는 작년에 내시경 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다 그랬는데 올해 내시경 하니까 위암 말기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주고 건강검진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 10개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가 주로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인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CT나 MRI 찍잖아요. 그래서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려면 이 병이 한참 진행돼야 돼요. 초기 상태에서는 혈액검사나 초음파나 이런 데 안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짜리를 검사해서 10가지 병만 검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한 순서대로 내가 11번째 흔한 병이 있었으면 그건 검사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강검진을 할 때 한 번 할 때 많은 검사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면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더 자주 하세요. 그리고 더 일찍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병이든지 많이 진행해서 나의 장기,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게 망가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모든 검사에는 특이도라는 게 있고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알아낼 확률, 병이 없는 걸 없다고 알아낼 확률이 있는데
이 특이도와 민감도가 다 100%인 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엑스레이 찍고 또 초음파 찍고 또 CT 찍고 MRI 찍고 펫 찍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각각의 검사마다 특이도와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상의학적인 검사는 아무리 이렇게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했어도 결국은 그림자를 보고 몸 안에 있는 사항을 예측하는 것에 불과한다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암의 예를 들자면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검사는 조직 검사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분은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 검사를 기본적으로 3번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 건강검진이나 뭐 내시경이나 뭐 CT나 초음파를 찍어서 이상 소견이 보면은 이상한 그 종양이 보이면 이게 이제 양성인지 악성암인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떼서 조직 검사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조직 검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암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CT도 찍고 펫도 찍어서 이 사람이 수술이 가능한지, 딴 데 전이가 안 갔는지,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어디까지 할지 결정을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수술이 끝나기 전에 수술 도중에 한 번 더 해요. 이걸 우리가 동결절편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술 도중에 조직을 좀 떼서 병리실에 내리면 한 20분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수술을 예측했던 대로 그만할지 더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은 그때 마취가 됐으니까 조직 검사인지 모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수술을 해가지고 잘라낸 조직을 가지고 영구 파라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해요. 이게 이제 최종 정답이죠. 이렇게 조직 검사 3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환자의 경우에 이 3번의 조직 검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환자분들이 또 이 의사나 병원에서 불만이 많죠. 우리 담당 선생님은 아니 뭐 초음파 찍을 때 말 다르고 CT 찍을 때 말 다르고 뭐 수술 전 말 다르고 수술 후 말 다르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병원에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췌장암, 뭐 간암, 담도암 뭐 이런 분들인데 췌장암이 진단이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후복막 장기에 즉 간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매년 건강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복부를 초음파로 하지 매년 복부를 CT 찍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로 보면 간에 가려서 췌장 전체가 다 안 보여서 췌장암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췌장암 환자들은 뭐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응급실 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거든요. 그럼 이미 대부분의 경우가 수술이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 환자분들은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10% 내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